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두 번째 내용은 격한 포옹으로 봉합된 듯 보입니다. 이제 변수는 야권 단일화, 그리고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에 있습니다. 출렁이는 이 대선 구도 닭심을 가장 잘 아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불사조 님께서 이재명, 조원진이 잡는다, 토론하자 얘기합니다. 나다님께서 지금은 조원진이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팬클럽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골목 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오랜만에 동네에 이사 왔는 아보고 아이고 막 토론하자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 대장동권이든 뭐든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네. 대통령 후보들이 네. A4 용지 없이 네. 한 5시간씩 서가지고 네. 정문적답 예. 이렇게 하는 구도가 좀 되면은 네. 많이 바뀔 거예요. 그죠? 동네 아가 그러면 이재명이고 새로 이사 온 아가 윤석열이지. 아,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압니까? 나도 아지 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나도 아지. 알겠습니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사면심의위원회에서 100% 동의를 할 정도로 아프시다. 네. 근데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없다. 뭐 영화 변호사가 혼자 접견을 하고 계시니까 네. 말을 잘 풀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아픔이 이제 치료를 6주 이상 또 더 이상 해야 될 수도 모르지만은 해야 될 그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죠. 설 연휴 즈음에 메시지를 내십니까? 지금 6주니까 그게 설 연휴 지나서 아니겠어요? 네. 그때 건강이 괜찮으시면 나오시면서 네.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내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거처를 정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디 가신다 하면 또 시끄러워질 것 네네,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 저는 대강 좀 알고는 있는데 정하기는 했으나 발표는 나중에 나중에. 곧 하시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집안 싸움 국민의힘에서 계셨고요. 그 전진에 계셨고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있을 때 네. 소위 말해 당서열 3위잖아요. 네. 소속 최고위원 했는데 갈 때까지 갔다. 지금요? 그래서 봉합했는데요. 봉합해도 뭐 따라잡기가 힘들다. 아마 억지로 야권 단일 후보 내고 뭐 다 이런 거 해가 국민들이 진정성을 좀 알아주고 해도 1, 2% 이길까? 네. 뭐 그러면은 지락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책임들이 있겠죠. 당의 책임은 우선 후보가 제일 책임이 크고 예. 두 번째는 선대위. 네. 그다음에 당 아닙니까? 네. 뭐 후보는 당장에 본인이 안 물러난 다음에 방법이 없는데 선대위는 퇴출 대상들을 다 선대위에 넣어놔가지고 이번에 정리는 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은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당원 당규상 못 쳐내요. 예. 못 쳐내면 밖에서 안에서 뭐 자꾸 사퇴하라 이런 건 안 되고. 근데 조원진 대표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우려를 바로 표했어요. 뭐 이준석 대표 되면은 막 얘기할 거다. 여기는 정치라는 것은 신선함, 청년 이런 것도 좋은데 네. 대단히 상황 판단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준석 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정권 교체 끝났다. 아, 그래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정권 교체가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라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뭐 아무튼 현재로서는 네. 자격 미달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야 후보가 거대 양당이 후보를 냈지만은 둘 다 후보 잘못 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중에서 윤석열 후보는 뭐 정권 교체하자는 게 60% 가까이 됐잖아요. 네. 지금 50% 초반으로 떨어졌고 본인 지지율도 한 20% 떨어졌어요. 네. 그건 원래 한 뭐냐 그러면은 오만했지. 네. 그냥 이래 가면은 정권 교체하고 자기 대통령 될 거다. 그리고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이 조금만 오만하면은 네. 바로 벼락을 내립니다. 벼락을.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후보 교체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25%에서 30% 박스에 묶이면은 네.
국민의힘 안에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후보 교체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지금 뭐 찬밥도 가릴 때가 아니니까 네. 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슈 전환도 후보 단일화 작업으로 이슈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단일화밖에 길이 없다. 지금 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TK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제가 12월 23일 날 갔다 오고 그러고 또 일주일 상간에 또 갔다 왔는데요. 한 3일 있다 왔잖아요. 네. 뭐 이탈이 2030 이탈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다 이탈이다. 그러니까 이탈을 해서 어디에 간다는 것보다는 이거 안 되겠는데 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TK도. TK에서. 그래서 TK에 뭐 버티고 있는 게 지금 60, 70대라 네. 하는데 제 아는 친구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안 된다고요? 이래가 안 되겠다. 아, 그게 아무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 아직 변화가 없어요. 네. 괜찮은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뭐 아무튼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 교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윤석열 아니더라도 정권 교체할 수 있으면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야권에 있는 후보들 네. 뭐 안철수 후보도 저렇게 뭐 요즘 좀 어깨에 힘 들어가다가 좀 있으면 현실을 알게 되는데 네. 저 양반 맨날 시간을 놓치잖아요. 네. 적정한 시기를 자꾸 놓치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네. 야권 단일 후보 구도로 들어와야 될 거예요. 네. 이번에도 뭐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야권 단일 후보 말고는 답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1719님께서 조원진 후보님도 후보 단일화 하십니까? 하신다면 누구랑 어떻게 윤 후보님이랑 하십니까? 저는 아무튼 국민의힘에 네. 4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예. 그런 전제 조건이 받아지면은 저도 뭐 단일화 구도에 들어가겠죠. 네. 7305님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조원진 님이 합당하시면 이재명 제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이길 겁니다. 그러면 겨우 이깁니까? 지면은 네. 뭐 5% 이상 질 거고 이기면은 겨우 이긴다. 아, 그래요? 다 합쳐도.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갈등을 어제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갈등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손잡고 포옹한다고 됩니까? 그 2시간 전에 사퇴하라고 별별 욕을 다 하고 있었는데 네. 마음으로 봉합이 안 됐죠. 단지 하나 국민이 이제 무서운 거지. 예. 왜냐하면 벼락을 때렸잖아요. 네. 너 까불지 마 이랬잖아요. 네. 그러기에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이제 국민이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네. 조금 낫겠죠. 그전보다야. 싸우지는 않겠죠? 뭐 저끼리 술 마시면서 싸우겠지. 아, 그렇습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이 야당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해서 못 해줬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발끈했잖아요. 네. 저는 뭐 개봐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과장, 최고위 네. 이 사람들 개봐야 10명 안짝 아닙니까? 네. 그중에 누가 있겠지. 네. 그거 밝혀야 되지. 밝혀야 됩니까? 밝히면은 뭐 정기 은퇴 정도가 아니고 회오리가 붑니다. 회오리가. 그래요. 이거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많이 참아줬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노영민 실장의 노림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뭐 좌파에서 어떤 노림수를 쓰더라도 거기에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게 팩트면은 이건 사실이잖아요. 방법이 네. 없잖아. 그래서 아마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책상을 넣어주지도 않았었다 이런 얘기 그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때 황교안 대표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가 봐. 그래요?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는 대표 그 선거에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이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아니 그보다는 아무튼 뭐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그 대행이 뭐 시계 만들고 이러고 네. 또 그 아플 때 그 당시에는 누워 있질 못했다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뭐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두고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풀어야 될 일이다 이래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은?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인간이 아니겠지. 감정은 안 좋죠.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라 이래는 않을 거예요. 네. 단지 하나 윤석열 후보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사족 달지 마라. 앞에다가 소임기관의 공직자로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솔되게 사과하는 게 네. 그게 다가가는 건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선을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마치지 못한다는. 아니 지금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게 뭐 저는 이 얘기예요. 아니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이거지. 거기에서 모든 답이 있잖아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야권의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용인할 수 있을까요? 고민들 할 겁니다. 네. 뭐 저부터 지금 고민을 하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아무튼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정체성에.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은 뭐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검증 들어가면은 네. 뭐 어떻게 돈 벌었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안철수 후보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준석 대표도 야권의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저 생각이지. 국민 생각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이 말고 다른 사람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한 7, 80%는 거기 동의할 걸요.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거는 뭐 정치는 네. 저는 선거도 많이 치러봤고 네. 국민의힘의 후보를 바꾸는 것은 3일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야권 단일 후보 내는 건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네. 단일화를 해야 다 모이면 1% 정도 이길 수 있다. 뭐 1, 2% 정도. 네, 잘하면 1%. 근데 그럼 어떻게 단일화를 언제쯤 해야 됩니까? 뭐 설 전에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프로테지 지지율이 이제 가장 변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 사퇴할 경우 네. 사퇴 안 하고 버틸 경우 네. 버티면은 바깥에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윤석열 지지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바깥에 단일 후보 만들면은 뭐 저도 그 범위에 들어갈 거고 예. 뭐 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나가면은 무조건 떨어지는데. 예. 그러면은 단일 후보 만들어야죠. 안철수 후보는 또 이렇게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그래 못합니다. 이번에 못합니까? 이번에 완주해가지고 또 지난번 같이 20몇 프로 받아가면 그래가 떨졌다. 네. 제가 지난번에 0.1%가 받았는데도 분열했다고 난리인데 네. 안철수 후보 그래 가면요 정치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걸요.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그때는 네. 다른 정국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탄핵 정국. 그렇습니다. 나령님께서 다른 건 동의하는데요. 대표님 말 동의하는데 윤석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후보직을 두고 나가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누가 카대 구수했는데 나가냐고 예. 홍준표 선배가 그 얘기하던데 예. 제가 며칠 있다 홍준표 선배 만나는데 네. 뭐 도대체 진위가 뭔가 물어봐야 되겠어. 네. 구수하니까 더 나갈 수 있지. 이번 대선판에서 홍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감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요? 홍준표 의원한테도 기회가 있습니까? 후보 사퇴 안 하면은 선거법상 못 나가는 거고. 네. 후보 사퇴한 상황이 되면은 홍준표 의원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는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윤이 풀어야 될 문제지. 박근혜 대통령께서야 아마 특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안 낼 가능성이 안 높겠는가 이래 봅니다. 그래요? 예.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 국민의힘이 저희 아사리판인데 무슨 후보 무슨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아, 그래요? 대선 출마하셨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대선에서의 목표는 뭡니까? 당선이죠. 당선입니까?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입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네. 정권 교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 다른 생각이 가진 분들이 있어도 네. 저희들은 탄핵 무효 명예회복 네. 이 투쟁을 계속 해야 되고 지난 5년 전에 제가 출마했을 때는
저 혼자 다니면서도 이 탄핵에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탄핵은 무효입니까? 저는 뭐 그래 봅니다. 근데 그러면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든 시민들은요? 태극기가 더 많았어요. 태극기가 더 많았다고요? 예. 3월 1일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모였거든요. 아이 저기 대표님 태극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면은 네.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네, 좀 생각이 다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시 다르겠지. 가서 네, 모여서. 당연히. 네. 자, 이번 대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예.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국민이 주인다는 다운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네. 지금도 양당 구도에 묶여서 네. 가기보다는 주인다운 선택. 네. 요즘은 뭐 그 종들이 주인 행사를 워낙 많이 해서 네. 주인이 없어졌는데 네. 이제 선택은 주인이 하시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1719님께서 조원진 후보님은 너무 우측에 있어요.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 조금만 좌측으로 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오른쪽을 버리고 자꾸 왼쪽으로 가는 바람에 네. 우리가 정중간에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우파의 제일 중간에 있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원래 다 국민의힘도 있었는데 뭐 중도 잡으러 간다고 집도끼 다 버리고 왼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뭐 그 우리를 좀 더 연구해 보시면은 네. 오른쪽 끝이 아니라 오른쪽 중간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른쪽 끝쪽을 계속 바라보는 것 같은데 대구도 많이 가시고. 윤석열 후보는 뭐 오른쪽 중간도 아닌데 중간도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행보하는 것이 좌파 쪽 이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주진우 우리 그래요? 같이 자주 만나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요. 자, 윤석열이 좌파다는 얘기는 또 처음 나왔습니다. 아니 네. 좌파가 아니고 좌파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자, 그래요. 뭐 그렇다면 여기저기 듣는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를 몇 가지 얘기하면은 예. 광주에 가서 그랬잖아요. 10개 중에 9개가 다르다. 예. 그리고 내가 민주당을 선택하려 했더니 여지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실언 정도가 아니고 예. 홍준표 윤석열 싸울 때 윤석열이 당 지지를 엄청 받아서 이겼잖아요. 네. 그 지지해 준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어 본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빈곤층이나 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네. 이거는 이 본인의 생각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잘못됐는데 왜 국민의힘 안에서는 왜 그런 부분 지적 안 합니까? 아니 뭐 다 윤반되면 누가 지적해요. 윤이 다 되는 줄 알고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거 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쫙 서 있는데 제가 조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캠프 만들 때 네. 대출 대상 1순위부터 쭉 다 넣어놨더라고. 네. 그저 뭐 저도 10년 거기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속성. 네. 이번에 뭐 다른 건 몰라도 캠프 정리한 거는 잘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수당은 선거철 되면요. 좌파 진보당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안들을 많이 냅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을 배정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민들 잃어버리니 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하고 다음에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 캠프에 들어간 사람 자체가 퇴출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다 집어넣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뭐 이래저래 뭐 아사리판이 되어가지고 했던 캠프 정리는 잘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요? 캠프를 정리를 잘했으면 기회가 있나요? 제가 얘기했잖아. 암만 열심히 해도 네. 다 합쳐가야도 1% 2% 이긴다. 네. 지면은 5% 이상 진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해야죠. 그래요? 사족 달지 말고 네. 앞에 뭐 공직이 때 뭐 소임 이런 거 달지 말고 써니권님께서 사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한테 해야 되는 거 국민한테 아닙니까? 사과 벌써 했죠. 했습니까? 네. 그래도 목소리를 내시겠죠? 저는 아마 그분 뜻이다 보고요. 네. 4년 9개월 아닙니까? 네. 4년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좀 잘못 생각하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말고는 생각한 게 없어요.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됩니까?
이번에 할 때 원샷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더 많이 나갔을 때 후보 인기 더 왔을 텐데. 네. 이재용 부회장까지. 아, 그래요? 그건 좀 아쉬웠다. 이거. 아니요, 다 사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나머지 분들도 막 좌파도 많이 했잖아. 아니, 그분들도 벌 받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대선 2달 남았습니다. 정치인 조원진, 대통령 후보 조원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은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5년간 아스팔트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네. 다가가서 보여드리겠다. 그다음에 뭐 좌우를 넘나들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생각에 비판은 뭐 좌나우나 저희들은 다 공격이나 비판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네.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스팔트에서 계셨는데 그동안 이제 여의도로 중앙으로 다시 와서 친박이 정치의 중심이 됩니까?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도박만 있다. 도박이란요. 도망간 박들만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지. 조원진만 남았습니까? 내 혼자 남아있더라고. 국민의힘에도 좀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목소리 벌써 윤바로 다 돌아서 지금 친박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